국방장관 사의 표명했다는 얘기고요. 그 내용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을 통감하고 본인이 책임에 있다. 이렇게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걸 먼저 답을 주셔야겠어요. 네. 사의 표명 저희가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 바로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네네네. 지금 탄핵소추안이 이제 발의가 됐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사퇴를 해야지만이 일단 탄핵소추가 안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야 또 후임 장관이 임명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 예. 김용현 장관은 본인이 사실은 이 김민석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이 당시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요즘 군인들 그거 안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좀 상당히 부인했던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은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이 지난번 여름 휴가 때 예. 그때 이제 거제로 내려갔을 때 갑작스럽게 국가안보실장 즉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옮기고 김용현 장관을 지금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충암고 라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군의 주요 간부가 되면서 그때부터 야당에서는 이거는 뭔가 계엄령을 내리기 위한 시도다라는 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 굉장히 부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예.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번에 움직였던 중요한 포스들이 전부 다 또 충암고 라인들입니다. 자, 그런 걸로 보면 대통령은 이미 그때부터 혹시나 뭔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특히 국가안보실장이 그 계엄령을 내리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용현 장관이 이번에 이 사태를 주도했다 그러면 아마 예. 본인이 앞으로 사법적 책임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엄령 자체가 정말 극비례.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에 알려졌다 그러면 네네네. 아마 아마 당내에 있는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친윤들이 대거 대통령을 찾아가서 정말 말렸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그 총리와 장관들도 전부 다 말리고 오죽했으면 장관들이 그냥 우리 몸으로 네네네. 막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굉장히 극비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즉흥적으로 이 문제를 좀 결정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번에 움직이는 군이 움직인 걸 보면 보통 이런 이 계엄령이 내려지면 군이 예를 들어서 이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내려갔을 때라든지 이럴 때 지금 하는데 이번에 한 200명 정도의 특임대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그걸로 이게 막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아마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쭉 이현정 의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고요. 지금 속보가 자막이 온 것을 제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올리면서 어떤 입장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영현 국방장관은요.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다. 국민들께 혼란 드리고 심려 끼쳐서 책임을 통감한다.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임무 수행한 장병들은 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다. 또 김영원 장관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계엄 해제됐지만 국내 정치와 안보는 녹록지 않아서 국방부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 국가 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다.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입장이 나온 것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타임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맞춰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에 지금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거기서 네. 지금 하나둘씩 결과가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거의 그 하나둘씩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서 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어쨌든 일성으로 나왔던 또 한동훈 대표와 여당 안에서 또 임요한 최고위원까지 동의했던 부분이 최소 분모가 그 국방장관 그 해임안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네. 단순히 개인이 책임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 군인이 군사정부로부터 민간정부로 이양오면서 예. 국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신뢰받지 못한 부분을 힘들게 신뢰를 이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 군의 명예에 실추를 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픈 부분이라는 것. 예. 그런 것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예. 군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것이 두고두고 뼈아픈 현실이 될 것 같고 마치면서 본연의 임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뭐 세계 전쟁이 있는 본인의 임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굉장히 큰 오판을 했다는 것은 네네. 정말 그 두고 아마 본인에게도 예. 또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다시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김영현 장관은 그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면서 정혁진 변호사님 그 지금 상태 법적으로 보면 사의를 표명하고 네네. 이게 사의를 표명하고 수용이 되고 다음 장관이 정해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국방장관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의 표명한 정도로 이 시각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그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네네. 후임 국방부 장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대통령 즉각 수리해야 됩니다. 아 바로. 네네. 그러면 뭐 차관이든 누구든 이제 차관이 대행을 갖다 하겠죠. 네네. 그 다음에 말이 너무 길어요. 무슨 본연의 임무 운운하는 걸 갖다가 김용현 장관 같은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냥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야지 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 갖다가 하다가 나간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한 거 말이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경호처장했던 사람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으로 씁니까? 그것부터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 국방부 장관은 사성장군 출신으로 그 김용현 장관 그 3스타 출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3스타 출신 말고 예. 그 4스타 출신 대장 출신으로 제일 적합한 분을 갖다 찾아가지고 국방부 장관 임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1979년도 11.25기 비상계엄이 내려진 이후에 네네. 아마 1987년도 6월 항쟁 때 그때 이제 비상계엄론이 있었지만 결국 군이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군과 정치, 군이 어떤 시내에 나온다는 거, 장갑차가 시내에 나온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장면일 거예요. 예. 저렇게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지금 국회의사당에 저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처음 보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고 정말 정착된 나라인데 네네네. 군이 국회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당대표와 국회의장실 들어갔다?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김용현 장관이 지금 했지 않습니까? 건의를 했죠. 그렇죠. 건의도 네. 하고 지금 건의도 군이 하고, 지금 건의도 지휘가 개통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더군다나 김용현 장관은 뭐라고 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예. 우리 군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약속까지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이거를 대통령한테 건의했다? 저는 이거 지금 사표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군의 명예를 실축시키고 예. 국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와 어떤 자랑스러움 이거를 실축시킨 이 책임을 저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